안녕하세요. TQQQ와 SOXL 투자를 사랑하는 트레이더.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연구소입니다. 주말에 코인 쪽이 떡락을 하는 걸 지켜보니 역추세 분할 매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대로 상승 추세 종목에 매매를 해야 하는 게 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주말인 듯 합니다. 솔직히 반도체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11일평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기 전부터 주구장창하던 영상들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별다르게 대응할 건 없었고 토요일 아침에 1차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조금 거슬리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소파동 위치가 너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40일 이평선 부근까지가 일단 최대치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1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와도 충분히 물타서 평단가를 낮출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저런 경험상으론 40일 이평선까지도 가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AMD 실적 호재로 수요일 아침 정규장이 끝나고 오른다면 이번 눌림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 수요일에 AMD 때문에 떡상을 해서 추가 하락을 만들지 않고 전고점을 뚫어버린다면 대략적으로 SOXX ETF 기준 $380를 향하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AMD 실적이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응하기에는 소파동이 완전 바닥권까지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수요일에도 반도체는 하락을 해야 합니다. 정배열일 때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까지 바닥을 찍으면 보통은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전고점까지도 가는 센 반등일지 아니면 고점과 저점의 기술적 반등일지는 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바닥에서 반등 이후 재차 캔들이 12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베팅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나 대파동 상승을 노리면 되거든요. 우측이 비트코인 2일봉인데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힘으로는 더 올리지 못하고 다시 캔들이 12평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가 저점을 안 깰 것 같으니까 열심히 분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추가 저점을 깨면 그때부터 대응하는 게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분할 매수를 정말 전체 시드 대비 조금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지금 2일봉 기준으로 완벽한 역추세니까 더욱 어려워요. 우측은 제가 아주 고통스러웠던 2025년도 4월달 테슬라 2일봉 차트입니다. 첫 번째 바닥 이후 상승에 실패해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러 내려오죠. 근데 거기서부터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계속된 다이빙이 나왔습니다. 저런 하락이 나올 동안 정말 분할 매수를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죠. 저때 그나마 저는 본주로 투자하던 때라 버틸만 했는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이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나 대파동을 확인하고 들어갈 건지 어차피 물리던 말던 장기 투자할 거야 라면 제 트레이딩 방식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조금은 더 안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이 방법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닥의 저점을 깨버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물론 정배열이라면 첫 번째 바닥이 62평선 위였다면 두 번째 바닥은 그래도 122평선 부근에서 멈추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추가 저점 이탈을 안 하겠지 하면서 분할 매수를 보통 열심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추세인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배열인 종목에서 첫 번째 바닥 이후 두 번째 바닥을 진행 중인 종목을 골라서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텔은 첫 번째 상승 추세가 나온 후에 실적 발표로 인한 하락으로 40일 이평선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첫 상승 이후 눌림은 42평선을 이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면 인텔을 계속 추적하는 거죠. 대파동이 아래로 데크가 나왔으니까 저점을 높이는 두 번째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11이평선을 캔들이 이탈했으니까 관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숏테더 차트를 보면 누가 봐도 일봉이나 이일봉이나 정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숏이라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테더라는 비트코인 숏을 사야 할까요? 누가 봐도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 하는 게 본인이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미래를 소설을 써볼게요.
만약에 테더가 2일봉 기준으로 캔들이 빠르게 12평선을 이탈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보라색 중파동이 아래로 꺾이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숏 입장에서는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의 상승을 바라보고 캔들이 12평위로 다시 올라올 때까진 매수하지 말거나 아니면 정말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 만약 정말 캔들이 12평을 이탈을 해버리면 빨간색 대파동도 아래로 꺾여버리면 고점을 낮추는 쓰리봉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리 되면 비비트코인 롱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발 나와주세요 하는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런 거예요. 20에서 40일 이평선까지 눌렸고 반등이 나왔다 칩니다. 근데 다시 또 빠르게 캔들이 12평선 아래로 이탈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바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고점을 낮추는 중파동 하락이 나올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캔들이 얼마나 빠르게 12평선 위로 안착을 하는지 관망이 필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무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현재 반도체는 21이평선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 천천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기준에서 설명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